안녕하시죠? 이 책 제1부의 7장인 이번 에피소드까지는 잠재의식의 치유력에 관한 사례들이 주로 소개되는데요. 일부 시청자들은 암세포가 저절로 없어진다고? 그럼 의사들 다 굶어 죽겠네 하며 시청을 중단하는 분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무척 고맙고 힘이 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신병으로 고통받던 중 이 책을 소개받아 읽은 후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터라 다른 어떤 소재보다도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전편 낭독을 시작한 것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이 치유에 관한 마지막 장이며 다음 편 제8장에서는 애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이라는 솔깃한 주제가 다뤄지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7장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잠재의식의 치유력.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뜻한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대상을 믿지 마라. 병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잠재의식의 힘을 믿어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인간 정신활동의 90%는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진다. 놀라운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면 인생을 아주 좁은 방 안에 가두는 셈이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잠재의식은 신체를 만들었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가동하며 24시간 쉴 새 없이 잠들지 않고 일한다. 또한 항상 도움을 주려 하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식과 끝없는 지혜에 맞닿아 있으며 생명을 향해 생각하고 움직인다. 웅대하고 고귀한 삶을 향한 열망과 영감, 비전은 잠재의식에서 솟아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의 믿음은 현재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잠재의식은 직관, 충동, 예감, 위협, 욕구, 아이디어의 형태로 나에게 말을 건다. 언제나 발전하고 초월하고 성장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움직이라고 말한다.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는 욕구는 잠재의식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난다. 예를 들어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오랫동안 침대에서 누워만 지내던 환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용기와 인내심을 발휘하며 놀라운 위협을 이뤘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강렬한 욕구가 내면에서 일어났고 잠재의식이 그 욕구에 응답한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위대한 예술가, 음악가, 시인, 연사와 작가는 잠재의식으로부터 힘과 영감을 얻는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잠자는 동안 이야기를 전개하라고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린 후에야 잠이 들었다.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부족할 때면 시장성 있는 스릴러물을 쓰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부탁하곤 했다. 스티븐스는 마음속 깊은 곳의 지능이 연속극처럼 이어지는 이야기의 부분을 떼내어준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통해 고귀하고 현명한 말을 내뱉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의 행위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이다. 마크 트웨이는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털어놓았다. 그의 유머와 걸작들은 잠재의식의 무궁무진한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었던 능력의 결과였다. 뇌 구조로 이해하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상호작용하려면 신경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뇌척수신경계라고도 부르는 수의신경계는 현재의식을, 자율신경계는 잠재의식을 관장한다. 수의신경계는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 의식적인 지각을 받아들이고 신체의 움직임을 수의적으로 통제한다. 수의신경계에는 대뇌 피질을 제어하는 센터가 있다. 한편 불수의신경계라고도 불리는 자율신경계에는 소뇌, 뇌간, 편도류 등 뇌의 다른 부분을 제어하는 센터가 있다. 현재의식이 활동하지 않을 때도 각 신경계는 신체의 주요 계통과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한다.
두 계통은 따로 또는 함께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에 대한 인식이 손해의 변환 센터에 도달하면 대뇌피질과 편도리로 메시지가 전송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위험을 발견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를 내리기 전에도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다. 수의신경계가 전기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현재의식도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신과 육체의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의신경계가 전기자극을 받아들이면 불수의신경계가 비슷한 전류를 발생시켜 아이디어를 창조적 매개체인 잠재의식에 넘긴다. 이 과정을 거쳐 생각이 실체가 된다. 대뇌피질은 현재의식이 진실이라 받아들인 생각 하나하나를 잠재의식과 연결된 뇌의 다른 기관으로 보내 하나의 실체를 형성하여 현실에 나타낸다. 몸을 돌보는 무한한 지성. 세포체계와 눈, 귀, 심장, 간, 방광 등 신체 기관의 구조를 살펴보면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세포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지성은 모든 세포가 함께 기능하도록 한다. 세포는 주된 마음, 즉 현재의식이 내리는 암시를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 명령을 연역적으로 수행한다. 단세포 생물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복잡한 인간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다. 단세포 생물은 장기가 없지만 운동, 영양흡수, 동화작용, 배설 등의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마음의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체를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신체를 돌봐주는 지성이 있다고 많은 이가 말한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식이 외양을 바탕으로 감각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지성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적인 증거 때문에 그릇된 믿음과 두려움에 또 단순한 의견에 흔들린다. 잠재의식은 설계도의 세부 내용을 받아들이므로 심리적, 정신적 조건화를 거쳐 잠재의식의 그릇된 믿음과 부정적인 패턴이 새겨지면 그 패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내면의 주관적인 자아는 만물의 배후에 있는 본연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공동선을 추구한다.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의지가 있고 그 자체로 실존한다. 그리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밤낮으로 일한다. 잠재의식이 신체를 만들었지만 신체가 만들어지는 걸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는 없다. 조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나름의 생명이 있어 언제나 조화와 건강, 평화를 위해 움직인다. 이것이 잠재의식에 내재하는 신성한 규칙으로 잠재의식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 신성한 규칙을 구현할 방도를 찾고 있다. 파괴적인 생각은 몸을 해친다. 올바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생명을 향해 움직이는 무한한 지성과 잠재의식의 힘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무지 때문이든 계획 때문이든 조화롭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은 불화와 한계를 불러온다. 인간은 11개월마다 몸이 새롭게 형성된다고 한다. 신체적 관점에서 보면 몸은 생후 1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두려움이나 분노, 질투로 신체에 결함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 나는 내 생각의 총체이다. 그리고 내 의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심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다. 어둠을 쫓으려면 빛이 필요하고 추위를 물리치려면 열이 필요하듯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기리라 확언하면 나쁜 일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고 완벽하게 기능하는 신체 기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튼튼한 것이 바로 신체의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자기 보존의 본능은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작용하는 진리다.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와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인간 본연의 생명의 원리, 즉 언제나 나를 보존 및 보호하려는 원리와 조화를 이룰 때 그 잠재력이 발휘된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보다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게 훨씬 쉽다. 병에 걸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의 법칙은 곧 성장의 법칙이다. 모든 자연은 소리 없이 계속 성장함으로써 생명의 법칙을 표현하고 증명한다. 그래서 성장과 표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고 조화가 있는 곳에는 온전한 건강이 있다. 만약 생각이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면 인간 본연의 조화의 원리와 장단이 맞춰지는 것이다. 조화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을 품으면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집착하고 괴로워하며 근심한다. 그리고 결국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를 것이다. 질병을 치료할 때는 잠재의식의 생명력을 온몸에 더 활발히 흐르게 하고 전신 구석구석 퍼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 질투, 증오 등 파괴적인 생각을 없애야 잠재의식의 생명력을 온몸에 넘치게 할 수 있다. 파괴적인 생각은 노폐물을 제거해 생물을 온전하고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신경과 내분비선을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경향이 있다. 습관적 사고로 건강을 되찾다. 포트병이라고도 불리는 척추결핵은 주로 어린아이가 걸리는 골치 아픈 병이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사는 프레드릭 엘리어스 앤드루스 소년은 척추결핵으로 두 다리가 뒤틀려 걷지 못했고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녀야 했다. 의사는 완치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앤드루스는 의사의 진단에 수긍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다. 앤드루스는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해서 확언했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질을 마음에 흡수했다. 나는 아무런 흠 없이 건강합니다. 튼튼하고 강인하며 사랑스럽고 조화로우며 행복합니다. 잠들기 바로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확언했다. 확언하며 사랑과 건강에 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앤드루스의 마음가짐과 확언은 몇 배가 되어 그에게 돌아왔다. 믿음과 인내심은 크게 보답을 받았다. 두려움, 분노, 질투와 선망에 사로잡히려 할 때마다 앤드루스는 바로 확언의 힘을 이용해 부정적인 기운을 바로잡았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에 응답했다. 이 소년은 튼튼하고 바르게 잘 자랐다. 잠재의식에 치유력이 있는 이유.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한 청년이 잠재의식의 치유력에 관한 강연을 들으러 온 적이 있었다. 안과 의사는 그의 눈이 아주 까다롭고 위험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기도의 과학적인 원리를 배운 후 청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이 나의 눈을 만들었으니 치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명상 상태, 즉 가수면의 상태로 들어갔다. 안과 의사에게 주의력을 집중하고 고정했다. 자기 앞에 있는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듣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 상상은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동안 몇 번이고 이 말을 들었다. 3주 후 그는 다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다시 한번 눈을 면밀하게 진찰했고 이건 기적이에요. 라고 외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청년은 의사를 수단이자 매개체로 사용했고 눈이 치유되는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전달해서 각인시켰다. 이러한 절차를 반복했고 믿음과 기대를 품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눈이 치유되리라는 메시지를 새길 수 있었다. 애초에 청년의 눈을 만든 건 잠재의식이기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눈의 구조를 그린 청사진이 잠재의식에 있었고 건강하게 기능하는 패턴 또한 알고 있었다. 눈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리라는 아이디어가 잠재의식에 새겨지자 잠재의식은 곧바로 눈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이는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믿으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이번 제7장의 주요 메시지를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신체를 만들어냈다.
잠재의식은 온종일 작동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을 향해 움직이는 잠재의식을 방해하게 된다. 어떤 문제라도 잠들기 전 잠재의식의 스크린에 그 문제를 띄워놓으면 잠재의식이 응답해 줄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시하라. 현재의식을 관장하는 데네피질은 현재의식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모든 생각을 잠재의식을 관장하는 뇌의 부속기관으로 보내고 결국 그 생각은 외부 세계의 현실로 구현된다. 잠재의식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현재의식에만 집중하면 된다. 진실이라고 믿는 전제를 잠재의식에 채워라. 그러면 내 잠재의식은 마음속에 형성된 습관적인 패턴을 재현한다. 몸은 11개월마다 다시 태어난다.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변화시켜보자. 아픈 건 비정상적인 상태다. 인간의 내면은 조화의 원리를 추구하려는 본연의 성질이 있기에 건강한 게 정상적인 상태이다. 질투, 두려움, 걱정, 불안은 신경과 내분비선을 손상하고 파괴하여 온갖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유발한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아기 거북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